산해경을 비롯한 중국 고서를 살펴보면 놀랍게도 고조선과 그 주변 지역에서 백인도 살았고 흑인도 살았습니다. 고지고대로 믿으면 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이 인종의 본산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 옛날 사가들도 신기하다 여겼을 내용들입니다. 얼핏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산해경이 엄연히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산해경에 따르면 흑인, 백인 모두 다 제준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 옛날의 컬러피플의 기준은 피부색뿐만이 아니라 의복의 색상이나 머리카락의 색깔로도 보았습니다. 묘족은 흑묘, 백묘 등 옷 색깔로 구별하였고 이러한 구별은 동이, 남이의 다른 지리적 민족 그룹도 비슷했습니다. 려족의 경우 검은 흑이의 부족이 지배계층이었다고 합니다. 부여 사람들이나 우리 신라, 그리고 고대 일본의 야마대국 사람들은 주로 백의를 입었다고 전해집니다. 자주색이 대체로 고귀한 계층을 가리킨 것은 가나안 지방에서 나던 그 염료가 매우 비싸고 귀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중앙아시아에 누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누란 미라라고 칭하는 탈인분지나 소아공주 미라의 머리색은 적발이나 금발입니다. 공교롭게도 누렇다는 우리말의 발음과 비슷한데 털 색깔이 누런 것들을 보고 우리는 흔히 누렁이라고 합니다. 켈트 게르만은 금발보다 적발이 선조의 머리 색깔이었습니다. 고대 로마와 히랍의 기록에 따르면 게르만 혹은 갈리아인에 대해서는 대부분 적발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흉노에 대해 적발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상고에 가까울수록 머리색이 금발이나 누렇다고 묘사된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게르만 제민족 중 적발이 아닌 예외가 있다면 고트인으로서 흑발의 카이젤 수염, 심지어 의복까지 검은색으로 묘사되곤 합니다. 스키타이 전사, 선비족이나 고구려 게마무사의 행렬도에 나타난 이들이 이러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고의 컬러피플은 피부색보다 복식이나 머리 색깔에 의한 것이 우선인 듯합니다. 참고로 산해경에 등장하는 구망에 대해 기자의 아내이며 검은 사람, 그리고 동방의 목신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중국 당나라 646년에 간행된 진서에서는 숙신시의 서쪽에 구만 한국이 있다고 했는데 구막 한국이라고도 합니다. 목신 구망을 땅으로 여기면 기자조선은 숙신시의 서쪽에 있었던 셈입니다. 동양인들에게 있어 머리 색깔이 까만 건 당연한 것이며 대부분의 동아시아인들도 그러했으니 기자의 아내를 보고 검다고 했던 것은 피부색 혹은 복식이 그러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혹은 여신을 모신 신체가 검었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이는 근래에 대두된 흑피용 문명을 떠오르게 합니다. 명확히 학계에서 밝혀진 바가 없으나 옥에 검은 칠을 한 여성의 조상이 대표 유물입니다. 한편 피부가 까만 사람들이 아프리카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중국 남부의 일부, 인도 남부나 태평양 섬에도 존재했으며 태평양에 가까운 동남아 사람, 스리랑카의 드라비다인도 그러했습니다. 혹은 산해경에 등장하는 백민족에 대한 설에서 백의 민족이 후보인 것처럼 검은 옷을 입었던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중국 한서지리지에는 구려만이라는 대목이 있는데 고구려의 일파가 구만의 후예였을 수도 있으나 구려와 만이로서 별개로 보기도 하며 구려만이를 줄여 구만으로 적었을지도 모릅니다. 진서에서 등장하는 구만 한국에서 구만은 구모 혹은 구막이라고도 합니다. 구막은 우리말 까막으로 들리므로 와전으로 까만 사람들이 있었다는 식으로 퍼진 것은 아니었을까. 구려마니에 대해 차라리 게르마니와 더 닮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고조선이 상고의 해양강국이나 해상무역인들의 집결지라서 여기저기 국제인들이 드나들었을 경우입니다. 산해경에서는 고조선 한반도 지역 혹은 그 주변 지역이 해상교류가 상고시대부터 크게 일어났던 지역이라는 뉘앙스의 기사가 여럿 보입니다.
가령 조양곡, 즉 조선의 북쪽 골짜기에 사는 수신천호는 해상교역을 지켜주는 신으로 등장하는데 이는 여러모로 우리 고조선 지역을 가리키는 듯합니다. 해가 돋는 양곡 역시 옛 중국 사가도 인식하길 우리 옛조선에 해당합니다. 이스터섬은 빨강머리 편두미라 유골이 발견된 페루로부터 서쪽 4천여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미스터리로 잘 알려진 이스터의 모아이 석상은 그 몸통이 깊이 흙 속에 묻혀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석상을 고의로 덮거나 묻었다기보다는 오랜 세월 동안 화산 등의 자연 퇴적물이 쌓인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5m 이상 흙이 쌓여 가슴 정도까지 덮을 정도라면 알려진 것보다 훨씬 오래전에 만들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석상이 만들어진 시기는 17세기 이후로 추정되고 있는데 모든 석상들이 동시대에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온전히 드러난 석상의 뒷면에는 동물과 곤충을 연상시키는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은 본래 빨간 칠을 한 머리 모양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언뜻 상토와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갓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눈동자에도 붉은 색칠이 되어 있습니다. 모아이 석상은 우리의 제주 돌하르방을 떠올리게 합니다. 공통점은 화산암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인데 제주 하르방은 현무암인데 반해 모아이 석상은 응회암입니다. 형상에서는 손을 다소곳이 아랫배에 모으고 있다는 점이 묘하게 같습니다. 제주의 돌하르방은 언제 만들어졌을까? 일반적으로 기원전 제주에서는 사람이 거의 살지 않았다고 전합니다. 북부여가 망한 뒤 유민이 이주했다고도 하나 지리적으로 현실성이 낮아 잘못된 기록이나 와전일 수 있습니다. 돌하루방의 기원으로서 유력한 시대는 13에서 14세기 고려시대 때입니다. 고려는 25대 충렬왕 때부터 원나라 몽골 제국의 사위국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주도를 원나라에게 잠시 떠맡기다시피 했으며 몽골인 관리가 와서 제주를 다스린 적이 있습니다. 그 무렵 제주의 말들이 본격적으로 키워지기 시작했고 돌하루방도 그때 세워졌으리라는 추측입니다. 몽골에 있는 석인상은 조상의 모습을 조각하고 성왕신과 비슷하게 경계석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모아이 석상은 누구를 모델로 하여 만들어진 것일까? 본래 모아이 거석상은 원형대로 빨강머리였을지도 모릅니다. 얼핏 보면 동이족의 상투를 연상시키기도 하는데 오늘날의 현지 원주민들은 상투를 하지 않았습니다. 멀리 바다에서 건너올지도 모를 침략자를 겁주기 위해서 새겨놓았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의식용의 물건과 부적들을 액막이라고 합니다. 이스터 원주민의 선조들은 유럽의 제국주의 침략자나 파이우테족이 동굴 속에 가두어 죽였던 그런 빨강머리 거인족들을 막기 위해 모아이 석상을 세웠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본래 섬에 살던 원주민들은 기근 때문에 서로를 잡아먹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행위는 모아이 석상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간접적인 요인이 다른 여러 가지 정황들과 맞물린 결과일 수 있습니다. 식인 풍습은 외지 침략자로부터 전래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식인을 했던 선조의 관습을 물려받을 경우 조상에게 드리는 제사물로서 식인이나 인신공의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조상이 식인을 했다면 후손도 그 조상을 위한 제물로서 사람 고기를 바치거나 적어도 흉내를 냈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인신공의는 농업, 목축, 사냥처럼 공들여 얻은 산물이 있을 경우에 대체됩니다. 바꿔 말하면 그러한 생산활동이 없다면 약탈과 포로를 잡으니 그러한 재물을 바치는 행위로 인신공의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아즈텍의 경우 인민들의 농업활동이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인신공의를 바쳤습니다. 이 경우 아즈텍의 선조들이 인신공의를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왕과 귀족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특권을 과시하기 위한 의식으로도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스터 섬의 원주민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북미 인디언 파유테족이 물리쳤던 그 빨강머리 거인족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한편 빨강머리 모아이 석상이 신라의 기마인물상과 비슷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신라에서 발견된 기마인물상 중 하나인데 잘 알려진 것과 다른 것으로서 계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편두는 이마와 머리 부분이 뒤로 밀리는 날렵한 새머리 느낌을 주어 인상과 머리 모양 등은 얼추 비슷합니다. 또한 고구려의 기마인물상의 머리 모양은 모아이 거석상과 더욱 닮아 있습니다. 이들 기마인물상은 공통적으로 흉노라고 추측되고 있는데 상고로 올라갈수록 흉노는 적발로 묘사된 경우가 많습니다. 적발도 있었다는 것이 정확한데 흉노가 혼성 민족이었으리라는 추측 때문입니다. 흉노의 일파로 추정되는 후는 로마 제국을 습격하여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틸라에 대해 기록된 묘사는 코가 낮고 날카롭게 찢어진 눈, 단단한 체구, 높고 경사진 이마입니다. 북방 몽골로이드의 경우 반드시 흑발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적발, 금발, 심지어 백발과 생목도 나타납니다. 인상은 몽골로이드임에도 불구하고 머리 색깔과 피부, 눈 색깔이 동아시아인과 다른 까닭은 혼혈이거나 현지 적응이거나 혹은 원래 그러한 경우입니다. 한편 붉은 머리 거인들이 여기저기 나타난다는 소문은 중근동 히브리 전설에서 말하는 붉은 머리 거인들이 정말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상상하게 만듭니다. 히브리 성경을 근거로 붉은 머리 거인들이 네피림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대홍수가 쓸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에 그들이 남아 있었다는 기록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